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과후 강사 기본 교육을 담당하게 될 강사 김덕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학기 3월을 맞이하게 되지요. 새학기를 맞으면 여러분들은 각 과목별로 각 학교에 배정되어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설레임 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원활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강사가 준비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수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수업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 눈맞춤이 중요하고, 첫 시간이 중요하듯이 우리 강사 여러분들이 반가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아이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과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내 앞으로의 강의 방침이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의 여러분의 수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죠? 만만하게 보이면 아이들이 더 까불고 떠들고 장난친다는 거.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이 만만해 보이지 않는 아주 똑부러지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라. 그 흥미를 끌어라. 집중을 시켜라.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사 여러분들이 출근부에 반드시 정자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출근부로 사인하시는 경우도 있고 흘려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정자로 기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지를 쓸 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1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이 차시 동안에 전해줄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 사항은 무엇인지 그 활동 사항은 무엇인지 꼼꼼히 기재하는 것 성의 있게 기재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의 평가를 받고 만족도 조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출석 후에 아이들의 출결 사항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 출석을 부르고 결석한 아이들을 부모님께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문자로 아이들이 무슨 수업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거나 아니 답변이 안 왔을 때는 수업 끝나고 다시 전화로 확인해서 왜 출석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출석부에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결석 학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왜 결석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이스 브레이킹 말 그대로라면 얼음을 깨뜨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냉랭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방법. 친밀감을 형성하고 집중력을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쓸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걸 묻기 전에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강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동기부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강사 선생님의 태도나 말투나 모션이나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공감 능력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네 가지 모두는 골고루 갖추어져야 가장 알맞은 적합한 강사의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고 훌륭한 강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물론 내용도 중요하고 태도 중요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첫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뭘까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 그 수업 재밌어. 한번 참여하고 싶어. 다시 한번 가고 싶어. 빨리 가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동기부여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동기부여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으로 첫 번째 아이들하고 같이 약속을 정하는 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정하는 일이 뭐냐면 첫 시간에 정해 놓아야 돼요.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박수 3번을 치고 선생님을 바른 자세로 바라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 3번을 치고 바른 자세로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이걸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박수 3번 시작하면 아이들은
박수 3번 치고 바른 자세 힘을 주목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스피치 하면 여러분 손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 이건 학교 교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죠. 여러분 과목에 특별한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대면 손 머리에 올리는 거, 손 무릎에 올려놓고 선생님 바라보기. 아니면 선생님하고 박수 한번 치고 선생님하고 야! 스피치! 하고 얘기하고 바른 자세를 앉기. 여러분 약속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것을 정하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첫 시간에 약속을 정해내면 아이들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태도가 조금 아이들이 엉망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태도가 나쁠 때 바로잡을 때 반드시 쓰여지는 것. 너무 쉽게 쓰여지고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흔히 많이 쓰는 아이스 브레이킹 종류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한 박수치기, 두 번째 거꾸로 하기. 선생님이 아버지 하면 집어아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다든지 오른쪽 하면 왼쪽, 위로 하면 아래로, 좁게 하면 넓게, 높게 하면 낮게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을 스피드 있게 완급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상당히 흥겨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좁게 좁게 넓게, 넓게 넓게 좁게, 크게 크게 작게, 작게 작게 크게, 넓게 작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반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집중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아무런 도구 없이 아이들과 함께 스킨십도 함께 그리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탑쌓기예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친구 내 주먹 하나, 친구 주먹 하나, 또 내 주먹 하나, 친구 주먹 하나 서로 짝꿍끼리 이렇게 주먹 4개를 이렇게 쌌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걸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 탑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고요. 여기 선생님께서 김덕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탑이 무너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공든탑이라고 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두 사람은 협력하여 탑을 잘 지키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미션이 주어질 거예요. 위로 하면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하면 맨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탑쌓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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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계속 올라가면 손을 이렇게 내려주면 편한 자세가 되겠죠? 다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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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션을 줍니다. 위로, 위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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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이걸 해서 아주 긴박하게 아이들하고 함께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눈치 게임은 전부 다 일어난 상태에서 1부터 인원수 있는 만큼까지 끝까지 가는 건데요. 겹쳐서 이야기하는 번호를 대는 사람은 무조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1, 2, 3, 4. 근데 동시에 든 사람은 탈락. 맨 마지막에 든 사람도 탈락. 이 눈치 게임도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를 이겨라 가위바위보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있을 때 강사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손 이렇게 들고요. 손 안 든 사람 탈락. 자세가 태도가 나쁜 사람 탈락. 그럼 아이들 바른 자세로 이렇게 임해줄 겁니다. 했을 때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선생님이 가위를 냈으면 뭐만 탈락일까요? 보자기만 탈락, 가위하고 주먹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말줄을 하나를 받는다든지 칭찬 점수를 조금 받는다든지 칭찬의 박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눈치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흥미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끝날 때 끝 마무리의 학습 목표를 얘기해주고 학교 집에 귀가할 때는 횡단보도 건널 때는 교통안전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귀가 지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한 3분을 남겨놓고 가라사대 게임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요. 이것은 뭐냐면 가라사대란 말이 들어가면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라사대 박수 3번 시작. 가라사대 박수 2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이렇게 해서만 박수 2번 시작했을 때 맨 마지막 박수 친 사람은 탈락이에요. 왜요? 가라사대란 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아주 흥미롭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밀당을 잘해야 돼요.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그리고 칭찬의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라사대 박수 2번 시작. 가라사대 박수 1번 시작.
너무 잘하는데 우리 친구 너무 멋져요.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대답할게요. 여러분 멋진가요? 그러면 애들이 네 할 거예요. 네 한 사람 다 달라요. 왜? 가라사대란 말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쫄깃쫄깃하게 여러분이 수업 시간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스팟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색한 분위기, 산만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서로가 친해지기 위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는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있는 그 수업 참 재밌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집중력을 업시키기 위해서. 근데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흥미 유발, 집중력 업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사 여러분께서는 말만 잘하는 것도 아이스 브레이킹 중에 하나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전달력 있는 스피치를 하는 것인데 내가 가르치는 과목의 주제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맞게 귀에 쏙 들어가게 전달을 한다면 아이들은 정신 할 일 없고 그리고 장난칠 겨를이 없이 선생님한테 집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강사 선생님께서 순발력이 있고 말을 전달력 있게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것도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전달력 있는 스피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것은 주제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 발음이 정확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알맞게 해갖고 쫄깃쫄깃하게 재밌게 해주는 거. 그 하는 방법이 뭐냐? 주요 삼아 스피치입니다. 주는 주의 집중을 아까 스팟으로 주의 집중을 착 하는 거. 목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달 동안 스피치 강의를 할 강사 김덕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만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보낼게요. 이렇게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요는 요점이에요. 요점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강의든 간에 내용이 없는 수업은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내가 준비하려고 싶은 내가 전달하고 가르칠 내용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갖고 풍요롭게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임했으면 좋겠고요. 사례는 내 주제를 표현할 때 그 주제에 맞는 사례를 정확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집중하는 친구 선생님이 너무 멋있더라. 장난치는 친구보다는 여기서 바르게 앉아서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여주고 바른 태도로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친구, 선생님은 칭찬합니다. 왜냐면 그런 친구들에게 눈이 가요. 그런 친구들에게 선생님 마음이 열려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솟아나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자세 바르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선생님, 여러분들이 사례를 자꾸 들어주고 예를 들어주는데 나쁜 걸 질타하지 말고 칭찬하는 것을 자꾸 되뇌어서 아이들이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마무리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수업을 할 때, 수업이 시작할 때 학습 목표를 제시해주고 수업의 마지막에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거. 이게 바로 마무리죠. 주제 표현을 해주고 마무리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3화 원칙을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주의 집중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감 한번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감이 들어간 글자 여러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 땡감도 있고 물렁감도 있고 홍시감도 있고 영감도 있다고 얘기하네요. 저 친구는 감촉도 있다고 얘기하네요. 감동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4학년 때 일인 것 같아요. 4학년 때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식은땀이 나고 손에 땀이 흠뻑 젖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빨개지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덕자야, 너는 눈빛이 빛나고 있어. 너는 참 똑똑한 아이 같아. 말을 참 잘할 것 같아. 심호흡 3번 하고 말 한번 해보자. 자기소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그대로 심호흡을 3번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목소리가 또박또박 이렇게 들려졌대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께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또박또박 너무 말을 잘해. 너 웅변 한번 해볼래? 그래서 웅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교내 웅변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군대에 나갔어요. 군대에 나가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전국대회 세종문화회관에서 고등학생 전국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저희 어깨는 자신감이 뿡뿡 솟아나고 그다음부터 저는 말을 잘하는 아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심어준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 저에게 자신감을 성장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지금 강의 활동을 하고 밖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이 자신감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주요 3화의 원칙에 맞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는 않죠? 다시 한번요. 말을 잘하는 거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두 번째 방법. A, B, A 다시는 더 쉬운 방법이에요. A. 주제 표현입니다. B. 이유. A 다시 주제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볼게요. 이건 지난 저희 추석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희의 추석 때 차 한잔 할 때의 사진을 가지고 아마 제가 A, B, A 다시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2년 작년 9월 추석 때 차 한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합니다. 주제, 지난 추석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이유, 나는 솔로 6기 영숙과 영철 아시죠? 영숙이가 저희 딸인데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 짝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둘째 사위가 생긴 것이죠. 그 멋있는 둘째 사위를 비롯하여 셋째 사위와 딸이 모여 여유롭게 차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A 다시. 그래서 지난 추석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를 얘기하고 이유를 들어주고 다시 주제를 반복해 주는 거. 이것이 A, B, A 다시 스피치법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주제를 표현할 때 해준다면 아이들이 알아듣기 훨씬 쉽고 이해하기에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것도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강조법. 스피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글자만 악센트를 줘도 여러분이 말은 귀에 쏙 들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웅성웅성하게 떠들어요. 여러분 떠들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떠들지 않고 바른 자세로 자리에 앉습니다. 첫 글자 악센트 줄게요. 여러분 자리에 앉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톤을 높이는 거. 여러분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 앉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좀 더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게 바로 톤이에요. 그리고 반복하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반복해줬죠? 늘려주는 거. 저는 수업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정말 할 때 정말을 늘려줬죠? 이것도 강조법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강조법을 사용하면 훨씬 맛깔나는 말을 할 수 있고 전달력이 높은 말을 할 수 있고 아이들 귀에 쏙 들어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수업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또 하나 강조법 한번 볼게요.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5명의 손자들에게 종잣돈이 될 수 있을 만한 500만 원씩 들어있는 통장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지금 빨간 글씨로 쓴 것이 이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강조해서 얘기하면 말이 어떻게 할까요? 전달력 있는 스피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강사의 집중력을 높이는 스피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오늘 니네 멋있었어. 이게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건 뭐예요? 싸우긴 싸웠는데 피 터지게 열정적으로 잘 싸웠는데 졌어요. 그럴 때 한마디로 졌지만 잘 싸웠다. 많이들 하죠? 네, 두 번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런 것처럼 우리 스피치 친구들 멋져. 우리 스피치 친구 짱! 이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는 뭘까요? 간단히 말하기입니다. 간단히 말할 때는 흡입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종종 아이들한테도 이런 마음을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줄평 말하기 이것도 똑같은 아까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워 우리 강사 선생님들께서 꼭 명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학부모 응대하기가 있죠. 학부모로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전화 상담도 오고 전화 문의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는 학부모 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학부모 응대는 일단 톤을 낮추고 "네, 어머니 말씀하시죠? 네. 누굽니까? 네네, 알았습니다." 학부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응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내 얘기를 얘기하지 말고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무슨 이야기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듣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당황하셨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된 일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아마 학부모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 톤을 낮추고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야기를 한다. 공감하고 그다음에 강사의 생각을 피력해 준다. 이것이 학부모를 응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업 끝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건 방과후 교실에서 할 수도 있고 과학실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 반 교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내가 진행하는 곳에서 방과후 교실이나 학교 교실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바다, 쓰레기 정리하고 책상 정리해 주는 거, 창문 닫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컴퓨터 정리 잘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방과후 강사 여러분들이 수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습관처럼 우리 방과후 강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23년도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과목마다 대박 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방과후 강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친구야, 끊을까?